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자, 2020년 상반기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드디어 채용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업은행 지원서 작성 그리고 기업은행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 절차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내용이 이번 기업은행 채용 공고에 대한 주요 내용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2020년 상반기 기업은행 채용 총에서 총 250명 채용하고 여차저차해서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지난 유튜브 바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2020년 상반기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우리가 지금 4월 27일부터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 잡알리오에서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떠 있는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소서 항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총 4개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분량은 각 분량별로 1000자, 바이트는 한 2000바이트쯤 되죠. 그러니까 총 4개면 8000바이트입니다. 8000바이트면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2000바이트가 어느 정도 분량인가 하면 우리 워드나 한글 파일로 한 페이지를 작성하면 거의 한 5분의 4, 80%, 90% 정도 한 페이지 다 가까이 나오는 게 2000바이트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면 4개 문항이면 뭐 조금 여유 있게 출력을 하면 4페이지가 나오는 정도 분량이죠. 4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분량이 이 8000바이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 장단점을 활용해 팀 또는 조직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00자 이내입니다. 자, 이 1번부터 상당히 제가 기업은행 질문을 해석하면서 좀 깝깝했는데요. 1번에서 지금 난독 상황에 처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장단점을 활용해 팀 또는 조직의 이익에 기여했던 사례, 경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장점을 가지고 내가 장점이 뭐 A라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이 장점을 가지고 조직의 팀이나 조직의 이익에 기여를 했다. 이건 말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어떤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활용해서 질문 그대로 하면 단점을 활용해서 팀이나 조직의 이익에 기여를 했다. 자,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냈을까? 자, 그래서 이 장단점 중에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어떤 조직의 이익에 기여했다라 그러면 말이 괜찮은데 장점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단점을 활용했다? 단점이 활용이 가능한 건가? 자, 이게 지금 좀 곤란한 그 해석 문제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간에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27일 날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대로 뜰 텐데 그대로 뜰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27일 날 뜬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제가 작성 방법을 2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방식입니다. 자, 소제목을 하나 적고 또 아래쪽에도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2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500자, 500자. 그래서 위쪽 200자에는 장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300자는 장점을 활용해서 조직에 기여했던 사례. 자, 이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200자에는 역시 단점에 대한 내용을 적고 문제 질문 그대로라면 단점을 활용해서 조직의 이익에 기여했던 사례. 이 부분이 문제죠. 자, 이게 케이스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작성 방법,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요 부분을 도저히 못 찾겠다, 이 부분을 작성하는 거 도저히 어려워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2번째 작성 방법은 뭐냐면 소제목을 크게 하나 적고요. 장점 250자, 장점 250자, 그 다음에 단점 250자. 그러면 500자가 나오죠.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500자가 남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장점을 활용해서 조직에 기여했던 사례가 나올 거니까 장점을 활용해서 조직에 기여했던 사례를 아래쪽 500자에 그냥 크게 사례 한 가지만 적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2번째 방법입니다. 자, 근데
굳이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적겠다. 그러니까 단점의 경험 사례 이것도 적겠다라고 하면 단점이 어떤 게 과연 나올까? 어떤 단점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 가지고 조직의 이익에 기여했나? 라는 이런 게 나올까라고 하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장단점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밤늦게 자는 이런 성격, 이런 단점, 꼭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침잠이 많다 또는 밤잠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팀플이나 이런 걸 활동을 할 때 또는 주로 이 야간에 늦게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단점, 내가 생각했던 이 단점도 내가 밤늦게 잠을 많이 청했던 이 단점도 이 조직 생활에서 또 기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경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이제 단점을 어떻게 경험 사례로 찾아낼까라고 하는 그 부분, 어떤 단점을 가지고 요 답변을 만들어내야 될까? 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단점에 대한 경험도 적고 싶다면 단점을 가지고 어떻게 경험 사례를 찾아낼까라고 하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작성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케이스를 한번 경험을 만들어 놓고 어느 게 제일 나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2번.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역시 천재입니다. 자, 이거는 2번은 실패 경험을 묻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천자를 200자, 800자, 200자, 600자, 200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800자가 아니고 600자입니다. 자, 200자, 600자, 200자 이렇게 나누고 자, 앞에 200자는 내가 생각하는 실패와 그 기준 나는 여차지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나만의 기준이다. 나만의 실패 기준이다. 자, 그 부분을 앞에 200자 정도 적고 중간에 600자에는 거기와 관련된 주요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적고 마지막 200자에는 그 결과, 거기에서 느낀 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어봤으면 좋겠다. 자, 이 구성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경험을 적을 때는 포인트 보면 경험에 대한 상황 설명. 자, 여차지해서 그때 당시 이러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앞부분에 좀 적어줘야 인사 담당자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죠. 요거 좀 적어주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유가 있거들랑 적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거들랑 이 경험 뒷부분에요. 이 아랫부분에 그 경험 이후에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2학년 때 가장 큰 실패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된 내용으로 적히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비슷한 경험이 왔을 때 나는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면 온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짧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어디에? 요 600자 후반부에. 그 다음에 어떤 실패를 적어야 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인데요. A라는 실패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 A라는 실패 경험을 적자니 이게 너무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거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은행에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실패 경험 또는 성공 같은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실패 같은 실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라는 실패 경험을 적으면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A라는 경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그대로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는 이 정도 팩트적인 내용 이 친구는 상당히 솔직하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적으면 치명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 A라는 경험 절대로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 터울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만약에 똑같은 이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나 엄마한테 심부름 했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 안 하고 땡땡이를 쳤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이게 나한테 큰 실패의 경험이다. 라고 이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적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엄마한테 혼났던 이 경험을 적으면 나한테 너무 치명적이지 않을까?
내가 중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소서를 적는데 나한테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를 봤을 때 엄마한테 한번 혼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친구를 얼마나 치명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건 누구나 한 번씩 다 있는 거고 다 한 번씩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치명적일 것 같다라는 그 경험도 인사 담당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일 것 같아서 좀 적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솔직하게, 그러니까 예쁜 실패 경험, 성공 같은 실패 경험을 찾느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솔직한 실패 경험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이 2번 답변을 더 잘 적을 수 있는 요령이 될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한 지원 분야에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한 이유를 기술하라. 천자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어떻게 적으라고 했냐면 소제목을 하나 적고 500자 지원 동기, 또 소제목을 하나 적고 500자는 지원 분야에 대한 적합성 이유를 적어라 라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이 포인트가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소개, 기업은행이 이렇고 어떻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하고 서민금융 잘하고 뭐 기업은행이 또는 공공성이 있고 국책은행이고 이런 내용을 적는 지원 동기를 회사 속에서 유형의 지원 동기라고 하고, 자, 내가 기업은행과 관련된 어떤 경험,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기업은행을 선택하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적는 방식을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 500자 정도 지원 동기를 적는 이 수준이라면 충분히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이 되니까 가능하면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만약에 근데 자기소개서 유형, 나와 기업은행과 관련된 이런 경험을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게 없거들랑, 그때는 부득이하게 회사 속에서 유형의 지원 동기를 적어도 상관은 없겠다. 가능하면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선택한 지원 분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지원서 작성할 때 지원 분야, 모집 분야, 활용 분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한 지원 분야가 뭐냐 하면 금융영업 아니면 디지털입니다. 금융영업 아니면 디지털. 그러면 금융영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맞는 인재냐라고 하는 건데, 그 오른쪽에 채용 공고 오른쪽에 보면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금융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 아래쪽 500바이트에 금융영업과 관련된 이야기만 적어도 될까? 아니면 금융영업 플러스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기업금융 또는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개인금융도 같이 적어도 될까? 라고 하면 저는 이 후자 쪽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가 금융영업에 맞는 이유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특히 내가 그 중에서도 나는 기업금융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그 우리 채용 공고의 활용 분야였죠. 그 중에서도 내가 기업금융 분야에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래쪽 500자,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이 아래쪽 500자에 250자, 250자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적합성 내용과 직무기술서 내용의 중복,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 직무기술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원서의 직무기술서에 보면 직무 관련 교육사항, 직무 관련 경험사항 이런 내용을 직무기술서에 적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뭐가 적힐 거냐면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키웠다, 또 뭐 자격증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힐 수 있습니다. 적힐 수 있다 보니까 이 아래쪽 내용, 이 적합도를 나타내는 이 이유 쪽 적는 내용과 그 직무기술서에 적는 그 내용의 에피소드나 주된 내용들이 겹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요,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은 좋고요. 만약 겹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스펙과 관련된, 경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 가능하면 직무기술서로 다 보내십시오. 직무기술서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여기에 적어야 되는 적합성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관련된 이유도 좋고, 그 앞에 직무기술서에 적었던 거는 스펙이나 경험이나 계량적인 어떤 내용들이고요. 여기는 비계량적인, 자기소개서에서는 비계량적인 여러분들의 이유가 나오면 직무기술서하고 중복이 안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가장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계량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 500자를 적어야 되는 이 내용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직무기술서하고 일부 겹치는 것도 뭐 허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무기술서를 먼저 뭘 적겠다라는 걸 한번 틀을 짜놓고 이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타인 공동체 또는 사회 공익에 기여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작성하라. 천자입니다. 자, 그래도 이 4번이 그나마 제일 쉽겠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소제목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0이 아니죠. 자, 여기는 200자에 그때 당시 어떤 배경, 나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은 이런 거다. 그 내용을 200자 정도 적고요. 중간에 한 500자는 그 공익에 대한 그 주된 경험을 500자 적고, 마지막 300자는 위에 질문에서 적으라 했던 이 느낀 점을 300자에 적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나마 쉬운 질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사회적 책임이란 거에 대해서, 자, 본인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타인 공동체 또는 사회의 공익에 기여했던 경험을 기술하라.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 찾자면 찾을 수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초반까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20년, 3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 책임이 있을까? 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라는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앞에 200자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말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고민했던 자기의 답변,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답변의 스타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드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제가 이 4번에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 항목이 있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적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3번일 겁니다. 3번, 지원 동기. 그리고 이 지원 분야에 대한 적합한 인재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더 비중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적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2번인데, 내가 실패 기준, 이 실패가 이거 적어도 될까? 이 정도면 괜찮을까?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1번, 단점을 가지고 어떻게 단점을 가지고 이 조직의 이익에 기여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4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기업은행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지금 잡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온 자소서 항목이니까 27일 날 뜨는 항목은 이거하고 살짝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자소서를 접근하시고 이번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지금 지난 시간에 1편 그리고 오늘 2편 자소서까지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